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호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7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어디 한평에 가셨던 건 지난주에 어떻게? 한평은 예. 네, 경유지였고요. 아. 예,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디죠? 최종 목적지가 그러면? 아직까진 비밀입니다. 아, 지리산 쪽 아닌가요, 그러면? 지리산. 광주 다녀왔어요. 아, 네. 광주에 뭐 특별히 뭐 연구가 있으신가요? 연구는 전혀 없죠. 그럼 그냥 여행 삼아서? 취재 삼아서 다녀왔습니다. 아, 취재? 네. 야, 알겠습니다. 뭐 좋은 취재였나요? 좋았다고 의미 있는 취재였죠. 네. 그래도 뭐 전국으로 이렇게 팔도를 다 누비시니까 대단하시네. 네. 네. 그러면 뭐 이번 주는 저희들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이번 주는요,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국이 재활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대표님 플라스틱이나 이런 쓰레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뭐, 그냥 따로 별도의 봉투에 비닐봉투 같은 데 담아서 예. 따로 내놓거든요. 아,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떡볶이나 뭐 아니면은 뭐 택배를 받고 나서 그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버렸을 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폐기 처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 뭐 쓰레기 재활용 수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네,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뭐 유익한 얘기 같네요. 뭐 시작해 주시죠. 지난해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활용 그 플라스틱, 주로 이제 플라스틱인데, 이런 것들을 중국이 보통 수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그것을 이제 이제 그쪽에서도 재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지난해 7월에 중국이 이제 우리 정부에게, 재활용 수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입을 중지한 건 올해 1월부터고요. 네. 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우리나라의 재활용만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제 재활용 용품도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격 중단한 겁니다. 이러니까 유럽산 쓰레기가 그러니까 유럽산 그 재활용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중국으로 못 가니까 그것을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또 중국에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지금 쓰레기를 각 지자체에서 이제 수거를 안 하겠다 이러고 있는 실정이 되는 거죠. 뭐 이제 해당 시군에 있는 네. 폐기물 수거 업체가 네. 못 하겠다. 네네, 그렇죠. 거죠. 이제 시하고 그렇죠. 그 업체들은 시하고 이제 계약을 1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또 업체에서는 업체에서 원가가 1kg당 원래는 뭐 100원에서 90원에서 200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원래 원가는 1kg당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90원에서 200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표님? 모르겠습니다. 한 20원 가량 하는 거로 제가 언론에 예, 맞습니다. 예, 10원에서 20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전혀 가지고 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떡볶이 같은 거나 이런 그 음식물이 묻어 있는 또는 이제 오물이 약간 섞인 그런 플라스틱은 아예 폐기 처리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가지고 가셔가지고 또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예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니까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이 나왔고 정부는 또 우왕좌왕하는 거죠. 시민들도 또 지자체도 되게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환경부는 5일로 예정된 앞선 5일이죠.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 발표 일정을 급하게 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제33차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주재를 했는데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네. 이것을 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는 앞선 4일 저녁에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게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경기 지역 일부 재활용품 수거 업체와 아파트 간의 플라스틱 수거 중단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죠. 경기 지역에서 이제 뭐 성남, 뭐 용인, 화성, 뭐 어디라고 대전, 대구 말할 것 없이 지금 지자체들이 쓰레기 수거 문제를 놓고 아주 그러니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 측은 플라스틱 수거도 수거 업체와 계약서상 명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수거 업체 측은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더는 수거할 수가 없다는 금수 조치를 해서 더는 수거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용인시나 뭐 성남시나 화성시나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개를 다시 드는 게 뭐냐면요. 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가 폐비닐, 페트병 등 재활용 비용 증가에 따른 수거 적체 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기업들이 내야 하는 EPR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EPR은 뭐냐면요.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죠. 외국에서는 뭐 주로 이제 그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서 그 그렇죠. 플라스틱을 제조해서 수익을 올린 사람이 네. 부담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소주병이나 맥주병이나 우리 뭐 슈퍼에 다시 가져다 드리면 마트에 네. 다시 가져다 드리면 50원이나 이렇게 주잖아요. 예, 예. 이거를 이제 500원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생산자가 이게 적절한 설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생산자가 아예 그 회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예치금을 받는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해서 네. 2003년 본격적으로 EPR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네. 제품 생산자들은 EPR에 따라서 정부가 지정한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서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또 부담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자가 내는 EPR 분담금은 2014년 1천억 7천만 원에서 올해 1,424억 3,500만 원으로 5년간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을 지원받아서 실제 재활용을 하는 업계에서는 생산자 부담금이 여전히 적다는 또 입장입니다. 턱이 없이 적죠. 어떻게 보면 그 전국적으로 그걸 다 수거할 비용하고 네. 지급해준 비용하고 계산하면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요. 엄청나게 다를 걸요. 그렇습니까? 또 실제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올해 재활용 회수 선별 업체 170여 곳에 274억 원, 폐비닐을 최종 처리하는 고형 연료 물질 재활용 업체 100여 곳에 279억 원의 지원금을 할당을 했고요. 네. 그런데 그 이 두 업체는 연초에 처리량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서 금액을 지원받는데 처리량이 또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상반기분 지급이 끝난 상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총리는요,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쓰레기 대란 관련해서 주무부처 환경부를 좀 질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7월에 이미 중국이 우리 수입 전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월에 이제 올해 1월부터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왜 그렇죠 대책을 못 마련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총리는 앞선 5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그 앞선 회의에서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하는 수필일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또 이 총리는 중앙 정부의 많은 공무원은 현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자체와 협력의 중요성 방법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라면서 장차관들이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논의되어 예정이었던 그런 재활용 쓰레기 문제 방안도 안건에서 빠졌고요. 또 브리핑도 환경부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또
전면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 총리가 사전 보고를 하러 온 안병욱 환경부 차관을 질타하면서 섣부르고 미흡한 대책보다 현장 쓰레기 처리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죠. 네.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피해 네. 보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대표님? 뭐 지금 이제 예. 중국이 쓰레기- 다시 수입을 할 일은 없겠죠? 뭐 수입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뭐 쓰레기 문제니까 결론은 네. 예, 뭐 고철 같은 거 예, 예. 고철 같은 것도 사실 일본에서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해와요. 그 아, 선진국 같은 고철을요? 경우에는 쓰레기를 자기네 자체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폐기하는데 네.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프리카나 후진국으로 이걸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수입을 해서 돈을 받고 가져와서 예. 자기네 재활용하면서 또 수익도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또 네. 땅 내보니까 폐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뭐 유한하지 않습니까? 토지나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건 계속 생성되니까 그걸 또 처리하는데 예. 뭐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걸 뭐 계속 또 땅에다 묻기는 또 그렇고 아니 어떻게 처리하는데 또 계속 태우면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자국에 또 피해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후진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후진국을 계속 또 찾는 거죠. 우리도 이제 중국이 가까워서 중국에 이제 처리를 해서 계속 수출을 했는데 그렇구나. 네네네. 중국이 아닌 뭐 다른 나라 이제 수출 루트를 한번 네.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네.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예. 우리 주변에 보면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용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사용을 거의 다 하고 있고, 그 네. 다음에 플라스틱도 종류가 많은데, 네.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종류가 많죠. 네, 플라스틱이 뭐, 재활용할 수 있고, 뭐, 폐기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부식돼서 이렇게 뭐 예.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개발을 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생산자 책임도 이제 더 강화시켜야 되고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그 뭐 용기를 처리할 때 네. 나름대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플라스틱 사서 막 버리지 않습니까? 막 버리죠. 예. 근데 예, 같이 섞어서 버리고, 종이랑 섞어서 버리고, 이런 것도 또 분리 작업에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플라스틱을 그리고, 예,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플라스틱을 회수를 해가가지고, 만약에 못 쓰는 건 폐기하면은, 그걸 연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재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태우는 게 최종 과정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태우는 거는 중간 과정이고, 이거를 또다시 또 재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용이 또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네. 이제 뭐 만들었으니까 쓰고 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플라스틱 제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내가 환경 전체적인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네.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소비를 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만약 소비하게 됐으면 예. 물 같은 데는 이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씻어서. 이제 내놓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수성에 그냥 뭐 예. 국물 있는 그대로 그냥 버려서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깨끗하게 좀 수거해서 내놓는 거 이런 것도 좀 네. 해야 되고 서로 각자가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렇죠.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제 안 돼 있던 건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수출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해서 그 수익을 계산하고 예. 책임을 수거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움직였는데 네네네. 그 수거를 하면 해서 처리해서 중국에까지 가는 데까지는 크게 비용이 이제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망한다. 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폐기물 그 업체들 뭐 하시는 분이 이게 들으시면 기분 이제 뭐 불만이 있거나 예. 그러시 모르겠지만 폐기물 업체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에 이제 폐기물을 다 이제 맡겨놨었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반공공적인 폐기물 업체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 이거 좀 센 발언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폐기물 업체나 폐기물 업계에 예. 그런 뭐 뭐라 해야 뭐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뭐 이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플라스틱 수거 안 하면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뭐 계속 쌓아놓을 건가요? 그걸 뭐 집에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면, 예, 예. 폐기물 업계에서 뭐가 그 대안을 좀 내놓으셔야 된다. 대안을 정부에 제안하거나 소비자한테 제안을 해야지 예. 무조건 안 된다, 못 하겠다. 뭐 알아서 해라, 돈 더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업 윤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서 자본주의적인 그런 기준에 좀 빗대서 보면, 네. 일단은 그 폐기물 업체에 일단 예산을 좀 지원하는 건 좀 어떨까요? 예산 지원한다고 이제 지원의 금액을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은. 돈을 더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은요, 일회용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덴마크, 스웨덴 등은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등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네. 프랑스는 2020년, 이제 내후년이죠. 네. 부터 플라스틱 컵과 접시, 비닐봉지 같은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유럽연합 EU는요,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그런 포장지로 바꾼다는 방침이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국제 원자재가 하락 등으로 재활용 처리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런 그 선진국들이 대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네. 뭐 생각을 할 때 재사용과 재활용이 있는데, 네. 재활용은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네. 개를 녹여가지고 다른 용품으로 이제 만드는 게 재활용인 거고요. 예. 재사용은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내놓지 않고 저희 가정이나 뭐 이런 곳에서 네. 활용하는 게 이제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연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게 완전히 부식되는데 5,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종이컵, 그렇죠. 종이컵 같은 경우에도 최소 50년에서 150년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네. 이런 문제를 이제 물론 이제 수거 문제가 지금 표면화되긴 했지만 좀 지구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참에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나왔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도에서 본 건데 지구에 이제 어떤 저희는 이제 못 가는 그런 먼 바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쓰레기가 정말 아주 엄청난 면적의 섬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뭐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우주에까지 쓰레기 섬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비난 섞인 농담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저희가 쓰레기가 이제 네. 이제 해양 투기를 하는 또 업체가 있거든요. 해양 폐기물을 1종, 2종 네. 이렇게 뭐 나눠서 이제 구분하는데 예. 일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투기를 처리를 네. 해서 해양에다 투기를 하는데 수도권 같은 데는 이제 인천 쪽에다가 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로 이제 업체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게 또 굉장히 그런 업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업체가 또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지 않나요? 아니죠. 이제 뭐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요?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굉장한 수익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특혜 사업이고. 그래요? 이걸 따려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요. 생각보다.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데? 바다에다가 갖다가 투기를 하는 거를 이제 광역단체나 지자체 이제 허가를 받고 예. 뭐 특정 투기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 같은 거를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투기를 하는 거죠.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바닷속에도 쓰레기가 많네요. 그래서 인천인가 이제 특정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다 이제 투기를 하고 네. 그것도 엄격한 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지금 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에 이어서 이제 종이나 비닐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솔솔 좀 풍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근본 대책이 아주 절실한 거죠. 근본 대책이 또 수립하기도 참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어떻게 공장에서 플라스틱 만들려고 뭐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네. 플라스틱이 저희 생활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주변 돌아보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환경부는 네. 지난해 7월에 분명히 고지를 했을 텐데 중국에서 고지를 했을 네. 텐데 올해 1월부터 수입 금지하겠다. 그런데 왜 대책을 마련을 못
하셨을까요? 많이 뭐, 바쁘신. 마땅하게 뚜렷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웠겠죠. 뭐, 뾰족할 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하는 방법,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강구했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에 피해보는 건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정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면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이 정부에서만 머리를 짜서 할 것이 아니라, 각계 뭐 학계, 네, 업계, 뭐, 네. 시민단체 이런 데서 예, 다각적으로 모여서 예.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결론 내기는 그러니까 뭐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어요. 뭐 정부에서 끙끙대갖고 공무원들 네. 4명에서 머리에서 짜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플라스틱 안 쓰기 뭐 시민운동이라든가 예. 환경에 대한 걸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하고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그 쓰레기 재활용 용품을 내놓는 양을 줄이는 게 일단은 해법이다. 이렇게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올 만한 거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게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물건 안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각적으로 서로가 조금씩 노력하는 그런 방안인데 금방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는 거는 이제 업체에 얘기를 해서 플라스틱 수거해라. 예.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도 네. 플라스틱 수거하는 걸로 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예.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되고 일부 지자체는 이제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저희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환경, 네. 쓰레기 단순히 플라스틱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라스틱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자연이 환경 없이 자연이나 자연적인 환경 없이 인간이 절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누리고 있는 자연은 유한한 거거든요.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좋은 그리고 또 말씀이십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잘 보존하고 아껴서 네. 이 아이들한테 미래의 주역들한테 좋게 잘 해서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네. 좀 무분별한 환경 파괴 행위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도 잘 감시를 하시고 그래서 좀 깨끗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적으로. 네,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적으로 빨리 좀 끝내야 되겠네요.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뉴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만 줄여봐요. 고맙습니다. 네, 일회용품 말고 한 10회용품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네요. 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